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제 10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 명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명사편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사는요, 조금은 까다로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로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국어와의 차이 때문에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명사 부분을 또 명쾌하고 즐겁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토익에서 묻는 명사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는 주로 어떤 걸 묻느냐? 크게 명사를 갖다가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능력을 묻습니다. 특히 이 명사라는 애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갈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 명사, 또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 명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가산 명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불가산 명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 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명사가 있습니다. 보통 명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letter, ticket, manager 같은 다양한 명사들, 기본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집합 명사라는 애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집합이라는 것은 단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people이라든지 family를 나타내게 돼요. 그죠? 이것은 하나의 집단을 나타내는 이러한 명사들은 전부 다 가산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불가산 명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로 물질 명사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셀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야말로 설탕이라든지 소금,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셀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물질 명사가 있고요. 또 고유 명사.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셀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고유 명사라든지 또 마지막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 추상 명사. 예를 들어서 happiness, 행복, peace 이런 평화 이런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산 명사의 종류 3가지와 불가산 명사의 종류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각각의 특징,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의 아주 먼저 특징을 보시면은 관사와의 결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가산 명사라는 말은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나타낼 때는 앞에다 뭘 쓴다? 관사 어를 쓰게 되고요. 여러 개일 때는 뒤에다가 어를 띄고 s를 붙이게 되죠. 이처럼 가산 명사는 당연히 이 어나 그때 복수형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불가산 명사에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점이겠죠. 또 가산 명사에서 지정의 개념입니다. 그라고 하는 더라는 관사와의 결합은 당연히 가능하죠. 자, 그럼 불가산 명사와의 더와의 결합은 될까 안 될까요? 불가산 명사에는 셀 수 있는 그런 개념만 결합이 안 되죠. 더라는 것은 지정, 그라고 하는 지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하고 더하고의 결합은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격이죠. 소유, 나의, 너의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들은 전부 뒤에 누가 오냐면 항상 명사가 나오는데 그때 명사는 가산이든 불가산이든 상관이 없게 돼요. 자, 이처럼 지금 제가 이 4가지를 언급했는데 도표를 통해서 표를 한번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가산 명사는 어때요? 어랑 만날 수도 있죠. 뒤에 복수랑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고 또 더랑 소유격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산은 어떻게 되죠? 물론 더나 소유격은 되지만 누구는 안 돼요. 어라든지 복수 형태는 불가산 명사는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도표로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산 명사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특징이 뭐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성분과 결합이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명사의 특징을 가시면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여기서 바짝 차리시고 꼭 알아두세요. 뭐냐면 단수 가산 명사 앞에는 한정사가 온다. 여러분들 직접 발음하세요.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시작. 단수 가산 명사 앞에는 한정사가 온다. 자, 한정사가 그럼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한정사란 뭐냐? 그야말로 한정을 해주는 품사. 누구를? 명사를 한정해줍니다. 명사의 뜻을, 의미를 한정해준다고 해서 한정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한정사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죠? 관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유격. 세 번째는 지시 형용사 이렇게 3가지가 한정사의 종류에 속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펜이다라고 얘기할 때 펜이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나타낼 때는 항상 어가 붙던지 아니면 my라고 하는 소유격 같은 게 붙던지 아니면 this, not that 같은 지시 형용사들을 붙여주셔야만 단수 가산 명사가 문장 속에서
예, 옳게 들어갔다라고 찾는 것이, 만약 그게 안 들어가면 틀렸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단수 가산명사의 한정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강박관념처럼 항상 의식적으로 단수인데 이거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수 가산명사에서 토익에 자주 출제가 되는 가산명사, 단수를 나타내고 무슨 가산명사가 되는 눈에 이거 이게 가산인가 불가산인가 되게 헷갈린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요 부분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문제를 푸시면서 그때그때 취득을 하시면 되고, 오늘 지금 배우는 단수 무조건 가산명사인 애들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할인이라는 discount, 그리고 가격이라는 price, 또 목적이라는 purpose.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relation, 그리고 판매라고 하는 sale,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standard, 뭐 논설지, 논지하고 뭐 아니면 뭐 논문 이런 얘기죠. statement 같은 쓸 수 있는 명사고요. workplace, 일터도 쓸 수 있고, effort, 수고라든지 노력의 뜻인데요. 쓸 수 있어요. result는 결과인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는 것들은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세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센다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입으로 꼭 읽어 두시고, 당근 가산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산명사에서 말이죠. 아까 단수 가산명사는 한정사를 붙이자라고 얘기했어요. 단수 가산명사는 한정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고요. 걔 말고도 만약에 단수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존재 가능하냐면 복수로서는 존재 가능해요. 한정사 없어도 돼요. 복수일 때는. 따라서 복수형을 존재하던지 단수일 때는 반드시 한정사가 붙던지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산명사의 제일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가산명사의 수를 나타낼 때, 가산명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수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많은이라는 many라든지, 그죠? 또 약간의라는 a few라든지, 또 few 같은 애들 거의 없는, 요런 애들은 항상 가산명사하고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들이 가산과 결합한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 가산명사 편 이렇게 가볍게 꼭 기억할 거 기억하고, 다음은 불가산으로 갈게요. 자, 불가산명사의 특징은 항상 뭐냐? 단수 취급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단수 취급이라는 것은 동사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예를 들어서 불가산 명사 중에 water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water, the water 다음에 저 물이 내 거다라고 얘기할 때 the water is mine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사가 단수가 된 이유가 뭐냐?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누구를 같이 쓸 수가 없냐면, 그렇죠. 어나 on이랑 못 쓰이고 복수형과도 못 쓰입니다. 따라서 얘네를 어떻게 써줄까요? 단위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 같은 경우에는 a glass of water 해서 한 잔의 물, a cup of coffee, 한 잔의 커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위를 셀 수 있지만은 직접 걔네들은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양을, 가산명사하고는 달리 불가산명사는 수가 아니죠. 셀 수가 없으니까 양을 나타낼 때는 많은 양의 물 할 때 much water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much라든지 아니면 약간의라는 a little 혹은 거의 없는이라는 little 같은 애들하고는 뒤에 누가 온다? 불가산명사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불가산명사에 수식하는 much가 나왔는데 뒤에는 누가 나와요? 가산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런 데 헷갈리지 마시고, 반대로 가산명사를 수식하는 many가 나왔는데 뒤에 불가산이 나와요.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 반드시 외워야 하는 불가산명사. 아까 꼭 당근 가산명사라고 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가산명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산에도 똑같은 그런 게 있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불가산명사들 입으로 따라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충고부터 갑니다. advice 시작. advice 그리고 장비 equipment 그리고 furniture 입으로 information, 정보, knowledge, 지식, luggage, baggage, 짐이나 수화물, 그리고 machinery 하면은 기계류, merchandise 하면 상품, news 하면 뉴스죠. 그리고 마지막 clothing, 의복입니다. 이런 애들은 절대 셀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불가산 명사 잘 나오니까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불가산, 가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복수형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 복수 형태도 일종의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가산명사가 단수형일 때는 한정사가 붙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수 형태로 존재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복수 형태임을 알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s가 붙는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애들, 어떤 애들? 불규칙한 애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남자의 복수가 men's가 아니라 man이라고 해서 a가 e로 바뀌게 되는 것들 뭐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불규칙한 거 몇 가지만 보시면은 발이 영어로 이제 foot인데요. 발의 복수는 뭐냐면 fish예요. 근데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또 치아, 그죠? 이는 어때요? 치아는 단수가 tooth예요. 복수가 teeth예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냐면 foot에다가 s를 붙여서 foots 이런 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밑줄 딱 쳐놓고 틀린 부분 찾아보라면 여러분들이 발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불규칙한 것들을 좀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어나 언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항상 뒤에 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산명사하고 결합을 한다고 했는데 가산명사 중에서도 무슨 가산? 단수 가산하고만 와야 돼요. 다음에 복수 나오는 거 말 안 되죠? 언 다음 복수 나오는 거 말 안 돼요. 거기에 추가로 each와 every도 뒤에 항상 단수 명사만 온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세요. each와 every, 어나 언 뒤에는 단수 가산 명사. 그럼 반대로 항상 복수만 오는 애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미 많은 뜻을 갖고 있는 man이라든지 또 약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a few, a little 같은 애들은 항상 복수 가산 명사하고만 와요. 단수랑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외워두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무조건 s가 붙었다고요. 무조건 흥분해가지고 복수구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생긴 자체가 s가 붙은 애들. 바로 뭐냐? 대표적인 학문명이 그러해요.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mathematics잖아요. 이것이 수학들이 아니라 원래 학문명에 s가 붙은 거니까 mathematics is difficult 이렇게 하셔야죠. 단수 취급을 하셔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는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경제학, economics 같은 애들, 또 물리학이죠. physics, 또 병명인데요. measles라고 하는 홍역도 역시 s가 붙었지만은 복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문이나 질병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명사편 조금 계속 할 얘기가 있고 암기해야 될 게 또 많은데 또 암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명사라는 애는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뭐가 안 되냐면 명사 플러스 명사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제가 동명사 편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사 뒤에 바로 명사가 못 나온다.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의 연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의 예외가 오늘 배우게 되는 복합명사입니다. 이 복합명사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복합명사는 지금 수업 시간에 보는 내용들을 암기를 일단 하시고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기가 빨라요. 뭐냐면 뒤에서 이제 앞에 그 명사와 뒤에 명사의 그 역할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많이 살려가지고 복합명사 부분을 좀 극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명사의 나열은 불가능해요. 근데 어떤 거? 바로 복합명사는 예외가 됩니다. 예외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account, number, 그죠? 계좌, 번호예요. 이것은 명사의 결합이지만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합명사고요. 여러분들 복합명사 때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명사의 나열이긴 하지만은 해석상이라든지 느낌상으로는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다. 즉 아까 account number가 계좌의 번호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형용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좌 넘버가 하나면은 on account number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여러 개라면 account numbers 뒤에다가만 s를 붙이시면 돼요. 왜 account라는 명사에는 s를 붙이지 않냐면 형용사는 복수 형태가 없잖아요. 얘가 역할이 형용사의 느낌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앞에 명사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명사만 복수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종류들 다양하게 토익에 출제되는 몇 가지만 보시면은 지원서가 뭐냐면 application form이에요. 지원의 양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또 출석률이 뭐냐? attendance record, 네, 출석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합 명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보시고 나올 때마다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항상 앞에 있는 명사에 s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단어 중에 custo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관습.
그죠? 근데 여기에 s가 붙으면 세관이라는 뜻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관 직원을 얘기하고 싶으면 custom officer 하면 이건 안 돼요. 세관이라는 뜻은 s가 붙어야만 얘가 세관의 뜻이 되기 때문에 customs officer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s형이 되는, 즉 앞에가 s가 붙어야 되는 명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 sales department, 그죠? sale department 없어요. sales department. 그리고 customs officer. 또 저축구자, 저축계좌가 savings account. s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애들은 s를 빼고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s를 항상 우리가 있는지를 또 입으로 자꾸만 연습하셔서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명사편. 가끔가다 실수하는 명사에 대한 또 얘기를 할게요. 복합명사는 정리하시고요. 실수하기 쉬운 명사 문제 바로 뭐냐면은 이 명사라는 애는요, 관사하고 결합이 너무나 잘 일어나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관사가 나오면 뒤에 누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관사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명사는 어떤 애냐면 많은 수식을 받아요. 따라서 관사와 명사 사이에는 누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고 또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누구도, 부사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 또 부사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의 명사 덩어리라는 것이죠. 어떤 게 관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는 것이 하나의 뭐다고요? 명사 덩어리라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명사는 단순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요. 수식하는 어구들이 막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이죠. 3살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I am 3 years ol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3 다음에 years에 s가 붙은 이유는 숫자상으로 복수가 되니까 뒤에 s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he is, 만약에 이제 그 남자는 3살짜리 소년이다라고 얘기할 때 he is a 3-year-old bo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3-year 다음에 s가 안 붙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때는 얘를 뭘로 보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다음에 3-year-old 다음에 boy가 나왔습니다. 이때 3-year-old는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놓인 거죠. 그럼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이에요? 수식 기능입니다. 이런 애들은 복수 형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year-old는 s가 붙지 않는 형태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 기능을 가진 애들은 복수가 없어요. 복수가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딱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데 틀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명사편 좀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명사는 그만큼 좀 중요하고 약간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외우시고요. 좀 힘드신 부분 자꾸만 암기를 통해서 입에 붙이시고 자, 오늘의 연습 문제 5개를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The study, which is put off a month ago, is expected to resume in time for the committee's evaluate. 자, 보시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밑줄은 그렇죠. 문장의 동사 성분이에요. was put off 해서 원래 put off는 이제 수거예요. 연기하다, 미루다인데 미뤄졌다. 수동태 형태로 들어갔고요. 이때 was put off은 which라는 절의 동사가 돼요. 문장의 진짜 동사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be expected to 무엇을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그 기대되어졌다라는 그 수거가 이 문장의 진짜 동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동사가요. 지금 보시면 순간적으로 동사 주어가 뭐지라고 고민이 되면은 which부터 어고까지를 가로로 탁 묶으시면 주어는 the study 그 연구가 되죠. 자, 이 연구가 예정되어졌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뒤에는 to resume 재개하다라는 동사인데 resume 재개가 예정되어졌습니다. in time 시간에 맞춰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때를 맞춰서 재개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뒤에 보시면 for the committee's evaluate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요. 그 앞에 보시면은 committee's에 apostrophe s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와야 된다.
우리 아까 뭐였습니까? 소유격의 일종의 한정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evaluate라는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평가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평가라는 명사 evaluation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 어떤 형태가 온 거예요? 네, 명사 덩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더라는 관사, 그리고 comeis라는 소유격 형용사, 그리고 뒤에 evaluation이라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 전에 풀업되어졌던 연기되었던 조사위원회의 그 평가와 어떤 타임을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다시 resume 재개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보이고요. 두 번째 갈게요. I bought a new car, but the car isn't running right because the engine has a defective part. 자, 이 문장 보시면은 첫 번째 지금 보시면 다 명사의 밑줄인데요. 명사 보시면 다 뭔가 관사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누구만 안 돼 있어요. 맨 마지막 defective part만 이렇게 아무런 관사 없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토익에는 part가요. 부분이 아니라 부품으로 알아두세요. 앞에 결함이 있다는 형용사가 있지만은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명사 덩어리, 정확한 명사 덩어리는 관사 플러스 명사가 돼야만 맞는 거잖아요.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가 되던지 아니면 복수로 만들어주던지 한정사를 넣던지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산명사가 한정사나 복수형 없이 온 오류다라고 보시고 어를 붙이듯이 아니면 s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나는 새 차를 샀는데 뭔가 결함이 있는 부품을 그 부품을 차가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작동을 running right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Government agencies have to deal with achieving food safety standard for fish, dairy products, and other perishable food. 자, 문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정부죠. 정부 기관이에요. agencies가 이 문장 주어고 복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복수형인 have to, have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have to는 조동사니까 뒤에 deal with라고 하는 본동사가 나왔네요. 무엇을 맡다,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수거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achiev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형태가 들어가서 with라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들어간다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tandard가 나와 있는데 밑줄이 쳐 있는데요. 이 standard는 대표적인 그렇죠. 가산명사, 당근 가산명사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standards로 가시던지 a standard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명사의 관사도 없지요. 복수도 안 돼 있죠. 틀린 거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dairy products 하면은요. 유제품이에요. 거기도 s가 붙어서 명사 형태 너무나 잘 들어갔네요. 나머지 모두 다 잘 좋은데 명사에 s나 또 복수 처리가 돼 있지 않거나 한정사가 안 붙은 오류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해석해드리면 정보기관이 어떻다는 거냐면 생선류, fish류라든지 아니면 유제품 혹은 기타 썩기 쉬운 perishable fruit을 갖다가 이러한 부패하기 쉬운 그런 과일의 식품 안전의 기준입니다. 스탠더드를 이행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문장이 보입니다. 네 번째, The new job I have is so hard that I have homeworks to do every night to learn the business really well and maintain the boss happy. 자, 이 문장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거 한눈에 알았으면 좋겠는데 수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뭐냐? 홈워크라는 숙제라는 명사는요, 못 써요. 한 가지 근데 뭐냐면 숙제는 못 세죠. 홈워크는 못 세는데 assignment이라는 과제는 세요. 그죠? 두 가지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밑줄은 the new job. 명사 덩어리네요. 관사, 형용사, 명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밑줄은 the business에서 명사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나쁠 거 없고요. 맨 마지막 the boss에서 명사 앞에 관사 붙었어요. 전혀 나쁠 게 없죠. 다만 homeworks라는 것은 불가사니까 s 안 붙는다. 됐습니다. 5번 갈게요. Because you omitted to make a reservation, the head waiter says we'll have to wait an hour before we can get table. 자, 문장에 역시 또 명사만 죄다 밑줄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첫 번째 밑줄이 make a reservation 거기 쳐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수거예요. 예약하다라는 수거인데 어가 없으면 안 돼요. reservation도 역시 셀 수가 있고요. 자, 잘 들어갔어요. 따라서 A번은 B번은 the head waiter. 그래서 주방 제일 높은 웨이터가 헤드 웨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더라는 관사가 명사 앞에 붙었고요. 세 번째 밑줄은 an hour인데 이거는 오히려 잘 들어갔는데 시험에는 a hour 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세요. 모음 발음이에요. H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음 발음 앞에는 an이라는 an이 들어가야만 맞는 것이고 맨 마지막 테이블 잘하는 가산명사니까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가 되든지 복수 처리를 해주셔서 가산명사의 어떤 한정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가 omitted,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예약하는 것을 따라서 웨이터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좌석을 얻기까지는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문제 풀어드렸으니까 나머지 문제 푸시면서 확인 작업 해보시기 바래요. 명사편 암기할 부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외우셔가지고요. 기초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문법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